자, 수원의 첫 번째 단어는 지수입니다. 지수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중2 때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 지수법칙 배울 때 지수법칙이라는 게 지수와 밑에 관련된 법칙인데, 밑은 지금 위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곱할 때 그 같은 수나 문자를 밑이라 부르고 그 곱해지는 횟수를 보통 우리는 지수라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제 고2 과정에서 배우는 수원에서는 지수는 더 이상 횟수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지수가 횟수이지만 앞으로는 지수에 0이나 음수나 그 다음에 분수값, 루트값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를 횟수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배운 걸로 본다면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곱했을 때 그 밑과 곱한 횟수를 지수로 처리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a를 n번 곱해서 얻은 값을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그래서 a 값은 a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좀 뒤에는 거듭 n제곱근에 대한 표현은 좀 이따 뒤에 좀 나올 테니까요. 그 지수법칙은 글쎄요, 굳이 선생님이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워낙 중요한 공식인데다가 많이 접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었던 거라 굳이 설명하자면 1번 같은 경우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지수를 덧셈하죠. 그 필요하면 역과 정도 이해됩니다. 양방향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밑이 하나인 상태에서 지수가 덧셈돼 있으면 두 개의 밑의 곱으로 처리하되 같은 밑의 곱셈인데 지수는 서로 곱해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 마찬가지겠죠?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그 지수 두 개를 서로 곱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 경우는 지수를 서로 교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3번과 4번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수의 분배죠. 분모 분자 혹은 두 개 밑으로 지수가 각각 내려가는 케이스고, 5번은 뺄셈인데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게 되면 지수는 밑을 하나 모은 다음에 지수를 뺄셈할 때 앞쪽에 있는 지수가 크면 그냥 앞지수에서 지수를 빼면 되고, 앞뒤 서로 같으면 밑도 같은데 지수도 같다는 뜻이니까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면 반대로 뒤에 있는 지수, 이건 잘못 썼죠? 이거 오타입니다.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뺀 거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처리한다. 이건 오타요. 지우고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드릴 건 이겁니다. 나와 있는 지수 법칙 중에서 1번,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대로 보면 1번 법칙과 2번 법칙과 3번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요 지수 법칙 써야 되는데 1, 2, 3번은 밑이 같네? 그러면 그때 쓰는 지수 법칙이고, 그 다음 3번과 4번 죄송합니다. 네. 1, 2, 5번이죠. 1, 2, 5번은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고, 3번과 4번이 밑이 같지 않을 때입니다. 밑이 다를 때. 그 밑이 다르니까 결국 핵심은 어디에 맞추냐면 지수가 서로 같거나 혹은 서로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쓰는 지수 법칙이 3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밑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지수가 어떻게 또 서로 똑같네? 혹은 서로 일정 부분까지는 같이 만들 수 있겠네? 그때는 3번, 4번을 쓰는 거고, 밑이 같으면 1, 2, 5번의 지수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문제들 너무 어려운 문제라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드리기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 선생님 설명드리기가 참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거듭 제곱근이라는 표현이에요.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제곱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숫자, 즉 여기가 중요한 표현이죠. x의 n제곱이 a일 때 그 n제곱 밑에 있는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5가 됐어요. 우리가 이 수가 뭔지는 알고 있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그랬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2제곱근이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2는 생략하죠. 그러면 제곱이란 말 자체에 두 번 곱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곱을 또 제곱했다라면 2제곱근 이렇게 잘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제곱근이며, 그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루트 5는 5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면 x를 3번 곱했더니 8이 되죠. 그럼 그 수 x를 구하시오. 그러면 x 값이 3개 나옵니다. 이걸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 되죠. 3차만은 3차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3차 떼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하나,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두 개 항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거기에 부호반대 플러스 2x 플러스 끝에 거의 제곱, 이렇게. 그럼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은 2 하나 있고, 또는 이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요. 그럼 a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생략, 2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루트 3i 이렇게 되네요. 되나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 있죠? x값 2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 숫자를 뭐라 부르냐면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 숫자 2는 8의 세제곱근,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는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도 8의 세제곱근. 결론은 8의 세제곱근이라는 뜻은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숫자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된다면,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된다면 요 x를 뭐라 부르냐면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이제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다음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표가 실수인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중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허근도 있었죠. 아까 x 세제곱은 8, 그걸 만족하는 근 중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해서 허근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룰 것들은 그 거듭제곱근 중에서도 실수값을 따질 텐데,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따라서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n이 홀수이고 a 값이 양수가 되거나 a 값이 0이 되거나 a 값이 음수가 됨에 따라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각각 근의, 실근의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하고 개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기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리는 그림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홀수인 경우. 이거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x를 n번 곱했더니 a라는 상수가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수에 있었던 n이 첫 번째 홀수인 상태예요.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드는 게 좀 나으니까, x를 3번 곱했더니 뭐 마이너스 8이 되더군요. 뭐 이런 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물론 이게 방정식을 풀어도 되긴 되겠죠. 근데 그냥 8로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8, 아까 잠깐 했었으니까. 방정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정식의 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죠. 이해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두 개 그래프란 게 뭐냐면,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우변을 y라고 두게 되면 y는 8이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원점이고요. 근데 이걸 그려보면 아직은 이걸 그리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점을 찍고 이 점의 이동 경로를 추론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x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x제곱은 저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 차들은 다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직선 하나만 1차 함수일 때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3차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5차일 때는 좀 더 날씬해집니다. 7차일 때는 좀 더 날씬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프 경이 대표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수차는 대부분 다 그래프가 저런 모양인데 좀 더 폭이 좁으냐 넓으냐를 말하는데 이게 n이 1일 때만 빼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n이 2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써져 있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1차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3차나 5차나 7차나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차수가 높아지면 폭이 좀 더 좁아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y는 8, y는 8은 상수함수잖아요. y는 8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8이에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죠? 1개입니다. 만나는 교점이 1개. 그 점이 누구죠? 2예요. 2. 근데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 중에 실수값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어떤 수를 제곱하면 5가 돼.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사실 이게 유리수에서 이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죠. 무리수기 때문에 만들어낸 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잖아요. x를 3번 곱했더니 8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2야.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를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기호를 만듭니다. 이거 똑같이. 어떻게 기호를 만드냐면 x는 3번 곱해 홀수가 되는 거는 홀수다. 아니 죄송해요. 3번 곱해 양수가 되는 거는 양수예요. 이제 음수를 3번 곱하면 2라는 양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럼 이 숫자는 양수이면서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3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를 만듭니다 라는 약속된 기호예요. 이걸 뭐라고 읽냐면 세제곱근 2라고 읽습니다. 여기는 루트도 그랬죠? 이 루트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곱근 2라고 불러요. 보통 루트 5는 제곱근 2. 이 앞에 사실 2가 생략되어 있죠. 2제곱근 2라는 표현. 2제곱근 5죠 이거는. 네, 루트 5니까 제곱근 5라고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7이 돼. 4번 곱해 7이 되는 숫자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라 쓸 거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번 곱하면 7이 되는 숫자 4제곱근 7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만족하는 해가 2개인 건 맞아요. 근데 3차를 만족하는 해는 3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세제곱근 2라는 실근 하나.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입니다.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4개. 그럼 2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2개는 허근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허근들이 그럼 x를 5번 곱하면 3이 된다고 칩시다. 어떤 수를 5번 곱해 3이 되는 숫자를 모르겠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x는 5제곱근 3이라는 실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크기는 나중에 따지고. 그러면 5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총 몇 개냐면 5개겠죠. 그 중에 실근이 1개예요. 그럼 나머지 4개는 허근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니 왜 실근이 홀수차일 때는 1개씩 나오고 나머지는 다 허근이며 짝수차는 왜 실근이 2개씩 플러스 마이너스 2개씩 나오며 나머지는 왜 다 허근인 겁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3번 곱해 8이 되는 숫자 뭐 있죠? 2 있죠. 2. 근데 이 2를 정의 따라 쓰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정의 따라 쓰게 되면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숫자인 겁니다. 됐나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8의 교점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중에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점이니까. 근데 보니까 3차 그래프와 여기 있는 이 3차 그래프와 여기 있는 직선식은 몇 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한 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실근이 한 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뜻이에요. 실근은 한 개. 그러면 나머지 총 n개 근 중에 실근 하나 빼고 나머지 n-1개의 근은 모두 다 허근이 되는 겁니다. 만나는 교점이 아까 말했지만 3차는 이렇게 그려지고 5차는 이렇게 그려지고 7차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어떻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y는 x랑 y는 n이랑 만나는 교점을 y는 a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항상 이렇게 한 개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근은 하나, 나머지 n-1개는 모두 다 허근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김에 여기서 좀 더 해야 돼요. 뭘 배웠냐면 x의 n제곱은 a야.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뭐라고 배웠다고요? 실근은 한 개, 나머지 n-1개는 모두 허근이 되며 그 실근을 뭐라고 쓸 거냐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n제곱근 a라고 불러주며 저렇게 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x세제곱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의 근을 찾으라고 한다 칩시다. 그럼 얘도 아까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거를 식으로 이게 식을 그래프로 옮기게 되면 y는 x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8의 교점을 찾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요 위에는 위로 8칸 간 그래프를 밑으로 8칸 내려와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y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나오죠. 근데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잖아.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듭 제곱에 대한 개념을 본다면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됩니까?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케이스, 그게 실수가 아닌 케이스는 짝수일 때만 그렇고 홀수일 때는 상관없어요. 3번 곱하면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8을 만들 수 있는 실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은 실수값에 충분히 이런 표기들은 실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표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그리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실근의 표는 세제곱근 8이죠. 같은 값이에요. 마이너스 2라는 값에 해당하는 실근의 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세제곱근 8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느낌상 이게 2와 마이너스 2의 관계다 보니까 여기는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서로 같아지죠. 그럼 2와 똑같은 세제곱근 8에다가 음수를 붙여주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럼 만약에 홀수가 되면 n제곱근 a에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과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알고 보면 서로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는 지금처럼 바깥으로 빼도 되고 바깥에 있는 음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쪽 내용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적 요약본이에요. n제곱근 x의 n제곱이 a일 때 그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그 값이 n이 홀수일 때는 a 값이 양이냐
A가 양이냐, A가 음이냐, 혹은 A가 0이냐에 관계없이 항상 만나는 교점이 지금처럼 한 개씩만 발생한다. 실근이 늘 한 개다. A 값이 양음에 관계없이 항상 한 개가 나오면 나머지 n-1개는 모두 다 허근이라고 판단하며 그 실근을 앞으로는 이렇게 쓴다. n제곱근 A라고 쓰고 홀수 차수일 때는 n제곱근 마이너스 A, 이 마이너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가 있는 음수가 루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홀수 차일 때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짝수 차일 때는 짝수는 아까 홀수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해요.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구조인 이 식에서 만약에 두 번째 n의 값이 짝수라면 그럼 이것도 좀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x를 4번 곱했더니 16이 됐어요. 뭐 이거 예를 좀 쉬운 예를 들을게요. 16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y는 x 4제곱과 y는 16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란 말과 이게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y는 x의 4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x의 4제곱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시면 양일 때는 양이고 음일 때도 양이 나와요. 2차 y는 x제곱처럼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이런 포물선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포물선의 형태가 나타나요. 이게 y는 x 4제곱의 그래프가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차가 좀 더 넓고 4차는 좀 더 좁고 6차는 좀 더 좁아지고 8차는 좀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는 x의 n제곱이 그 n이 짝수일 때. 그 y는 16이면 뭐 대략 여기쯤 있다 칩시다. y는 16. 그럼 이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림을 좀 좌우대칭 좀 살짝 안 맞게 그렸는데, 네, 원래 좌우대칭 맞게 그려야 되죠. 신경 쓰이네. 배우다 이렇게 좀 신경 써요. 대단한 거 아닌데. 그래도 좀 맞게 그려봅시다. 대략 그렸어요. 이 정도로. y는 16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값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양이고 하나는 음이네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숫자야. 4번 곱해 16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이렇게. 근데 정의를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플러스 2를 위에 우리가 n제곱근 정의대로 본다면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니까 4제곱근 16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2와 마이너스는 좌우 대칭이죠. 그럼 2를 4제곱근 16으로 썼다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 되는 겁니다. 앞에 음이 붙어야 되는 거죠. 2가 이게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다 음수 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제곱근 16 이렇게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을 만든다는 뜻이야. 근데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저렇게 쓰셔야 맞는 표현이죠. 되겠나요? 자, 근데 이거는 y값이 y는 16 할 때 그 16이 이게 0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 y값이 0이라면 그때는 이렇게 되면서 만나는 교점이 2개가 아니고 1개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y값이 예를 들어 y값이
마이너스 16처럼 음수가 나왔다면 만나는 교점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교점이 2개. 교점이 2개니까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개수도 2개가 되고, 만약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값이 양수가 아니고 얘처럼 0이 되게 되면 교점이 하나가 되고 그 교점 하나의 위치가 0이죠. 그래서 한 개의 값이 실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16이라는 값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 마이너스 16이 주어졌다면 그때는 교점은 없습니다. 교점이 없다는 뜻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n의 값이 만약 짝수라면이죠. n의 값이 만약 짝수라면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실근 2개. 근데 만약 a 값이 0이 되면 그때는 0이라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실근은 없다. 실근 개수는 0개가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아까 잠깐 했었던 거 있었죠? 아까 홀수차 했을 때 잠깐 했었던 거. 아까 홀수차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은 서로 같은 값이라고 그랬죠. 서로 같은 값이래. 그러면 짝수차일 때 마이너스 4제곱근 16과 4제곱근 마이너스 16은 서로 같은가요? 같지 않아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2가 있거든. 그 2에 음수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실수를 말하지만 얘는 4번 곱해 음수를 만드는 거니까 얘는 허수예요. 실수와 허수가 같을 리 없으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짝수차일 때는 n제곱근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서로 같지 않다. 따라서 루트 안에 음수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고 실근이고 얘는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허수일 때는 이런 표기법 자체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실근일 때는 쓰는데 허근일 때 가지고 n제곱근 a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같지 않다. 아셨죠? 얘네들은 서로 같지 않다. 이거를 아까 배우신 것처럼 여기 n이 짝수일 때는 이 개념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유는 보신 바처럼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을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책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데, 좀 전에 집에 가셔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눈여겨서 필요하면 필기를 꼭 하시고, 필요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도 따라 그리시고, 책에는 그래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혁이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 강의 틀어놓고, 여기 지금 필기 못한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은 놔두고,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 없으니까 그 그래프를 좀 잘 그리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간단하게 잠깐만 연습해 보면 4번 문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이죠.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일 때 그 실수값 x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인데 표기법상 처음에는 어떻게 거쳐가냐면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세제곱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위에다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3이 되니까요. 그럼 이런 느낌과 비슷해. 루트 5의 제곱, 예전에 배웠던 거죠. 이 루트와 제곱은 서로 없어지지 않나요? 근데 없어지는데 원래는 이 루트 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2가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왜냐면 이 루트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곱근이라는 개념이고, 제곱근은 2번 곱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굳이 2를 쓰진 않아요. 보통은 생략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기는 2랑 루트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3과 루트는 같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숫자들 있죠. 뭐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떤 숫자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 x값 중에 실근만 구하라면이죠. 실근만 구하라면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이게 실근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얘는 세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되나요? 자, 근데 1번을 그냥 답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죠? 왜 틀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면 답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답이. 그러면 식을 쓰면 이렇거든요. 이 세제곱근을 내가 만약 x라 둔다면, 얘를 만약 x라 둔다면 x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니까 총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하나인 것 뿐이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3개 다 구해주셔야 돼요. 그럼 x 세제곱 넘기면 1은 0이 되고 1은 위에 이렇게 세제곱 붙이시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x값은 앞쪽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고 뒤쪽에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허근 2개에서 총 3개 근이 나타나요. 그래서 위에는 1번의 답을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3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실근은 이제 이거죠. 이게 실근이고요. 다음은 거듭 제곱 중 실수인 것을 구하랍니다. 81의 4제곱근이면 답이 몇 개죠?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그 중에 실수를 쓰라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양수일 때는 일단 식은 이렇게 되죠. x를 4번 곱해서 81이 됩니다. 아까 잠깐 배웠던 거죠. 여기는 4가 짝수이고 여기는 81이 0보다 크다면 그때 실근 개수는 몇 개 나오죠? 2개.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절대값은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고 4번 곱해서 81이 되는 숫자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숫자죠. 4번 곱해 81이 되는 숫자는 3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이것도 3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며 여기는 4와 여기는 4가 서로 같으면 이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숫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처리되겠죠. 근데 만약 이게 뭐 5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그 중에 실수인 걸 찾는다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5. 이걸 더 간단히 쓸 방법은 없어요. 5는 4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만 쓰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하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6번 문제는 지금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OX 문제니까 조금 좀 신경 써서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이에요. 세제곱근 8을 간단히 하시오.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2의 세제곱. 얘 지워지고 정답 2.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얘 지워지고 마이너스 2. 홀수차일 때는 이게 안에 드는 게 짝수냐, 그러니까 양수냐 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양이면 양대로 의미면 의미대로 그냥 골라내시면 돼요. 짝수일 때는 양인지 문제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번 곱해서 27이 되는 숫자 3의 세제곱. 얘 없어지고 답은 3.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의 합장. 이거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 이 부분은 여기 사실은 이걸 따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을 하다 보면 지수 확장이 좀 많아요. 정수일 때, 그 다음에 그 지수가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했지만 이 교재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별로 안 써져 있죠. 근데 원래는 다른 교재 보면 이게 막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분량이 이게 한 페이지에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합치면
뭐 페이지 수가 꽤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어요. 이것만 딸랑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쪽과 연계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 못해도 한 20-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 시간 봤을 때 20-30분 정도 이걸 투자해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당장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일단 여기까지 정도만 하고 이 뒷부분은